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뭐냐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뭔지 하도 얘기하니까 대강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20년을 돌아다 보면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국가 운영 시스템이었죠. 선거제도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주의도 엉망진창인데다가 자본주의 체제까지 들어와가지고 자본주의가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봐도 우리가 알죠. 영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첨단을 달리는 영국, 과거에 첨단을 달렸었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보더라도 자본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잠식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민주주의와 재앙적 상황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남은 과제죠. 그러니까 제가 권민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강의해 왔고, 또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 얘기를 시간 나는 대로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우려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도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자본주의까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간략하게, 오늘 저도 그 오후에 또 약속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간략하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구체적인 상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왜 비극적 상황으로 추락했는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가 비극적 상황으로 추락했는데 우리는 더 심한 아주 비극적 상황으로 추락했고요. 다른 나라는 조금씩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예전에 이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계속 추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미국적 상황이 생겨났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근데 유럽 대륙 국가들은 조금 나은데 거기도 미국의 그 압도적인 역량 때문에 약간의 이런 출렁임이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바로 이 건강한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강의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널리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강의도 듣고, 또 이 특히 정치인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비극적 상황을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날 돌아가는 판속을 윤 대통령이 추석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심을 무시하는 추석 인사를 한 거죠. 거기에 김건희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죠.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냐?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추석 인사에 김건희가 나오니까 딱 바로 만평이 나왔어. 추석 인사 김건희가 나왔다고? 이 미쳤어? 할머니가 파 다듬으면서 덥다 더워 제 꼴 보기 싫다. 이번엔 관저 의혹이 나왔지. 관저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수의 계약해가지고 21g인지
12g인지 아는 회사가 와가지고 그 무허가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막 증축을 하고 아이고 근데 준공 검사를 했는데 그걸 조작했어. 준공 검사를 조작했어. 그랬더니 그 도면을 보자는 게 도면이 파기됐어. 얘네들 보통 애들이 아니야. 그런데 나와서 추석 인사를 한다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얘네들은 평생을 거짓과 조작으로 일삼아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왜 비극적 상황으로 이렇게 추락했느냐. 거짓과 조작을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마음속에서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조작이죠. 조작이잖아.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작에 걸린 사람들이 감사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걸립니다. 이게. 나중에 얘네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조작한 흔적이 다 드러났어 벌써. 심각하죠. 얼굴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기 구두약을 발랐는지 뭐 이마박에 뭘 발라서 얼굴 반듯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좋아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혐오감이 없도록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얼굴 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애는 세상에 처음 봐. 난. 이게 뭐야 저게. 그 비극적 상황은 바로 이걸 말해줍니다. 지지율이 20%로 내려앉았는데 취임 후 최저예요. 이 갤럽 조사는 대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표집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갤럽에서도 20% 최저로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20%만 친윤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조사하면 갤럽이 아니라 다른데 좀 조금 더 이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탄핵이 된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70%에 올라왔어요. 10%는 뭐 모른다 이랬겠죠. 70%가 윤석열이 보기에는 반국가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70%의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미친놈이죠. 거짓과 조작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 상황을 다시 연출하는 인간이 있는데 이 비극적 상황을 다시 연출한 사람이 누구냐? 우원식이에요.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이것으로 봅시다.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 조정위까지 열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